예,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앞날을 정할 운명의 날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국민들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신유리 사탕탕 국민의 이목이 쏠린 탄핵 심판 전국을 비롯해서 깜짝 등장한 김한솔 다양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 손정혜 변호사,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백기종 전 수석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헌법재판소가 10일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 어제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좀 장시간 오늘 어제는 1시간밖에 회의를 안 그렇죠. 했죠. 네. 근데 오늘 좀 장시간 하면서 10일로 선고일을 정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좀 그 선고 예정 날짜와 선고 예. 날짜에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 선고 날짜를 지정한 이후에 사실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시위가 또 격화가 되고 또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선고 예정 날짜와 실제 날짜에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헌재가 좀 결정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어제 결정을 했을 경우에 오늘 내일 모레까지 상당히 이제 어떤 시위 자체가 격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그라도 하루라도 좀 줄여보자라는 헌재의 어떤 그런 입장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이제 10일 결정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13일까지 이제 만약에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10일 원래 했던 결정된 것 자체는 그만큼 좀 쟁점 논쟁에 있어서 크게 어떤 쟁점이 어떤 많게 논의될 것들이 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또 한번 예측을 좀 해봅니다. 나름대로 좀 쟁점 정리가 그래도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예전에 통진당 해산 결정에도 2일 정도를 앞두고 선고기일을 얘기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간격으로 오늘 지정을 했다고 보이고요. 오늘 한 2-3시간 정도 그 평의 절차를 거쳤는데 아마도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미 어느 정도의 결론이라든가 평의들은 서로 교류를 한 상태에서 결정문의 표현 양식,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단어 하나의 표현에 있어서도 사실 가다듬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결정문의 표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죠. 결정문을 미리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표결은 선고 당일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표결 결과를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표결 결과 어떻게 알고 결정문을 먼저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의 절차를 거치면서 이 재판관의 의견, 예를 들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각하든 인용이 있을 거고요. 쟁점별로 나눠 있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그 쟁점을 어떻게 풀었으면서 결정을 도달하는 데 그 논리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사실관계 하에 네.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사유에 해당되고 이런 표현 양식을 가다듬게 되는데요. 일단 최종적인 판결은 마지막 날 하더라도 그에 도출되는 논리 구조들은 계속 가듬어 가는 겁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결정을 뒤엎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처음부터 평의에서 주장했던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표현을 가다듬는다는 것은 이게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연구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표현을 쓰고 결정 양식을 준비하고 이런 예시문들이 있거든요. 그 예시문을 계속 가다듬고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5가지 쟁점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예. 헌법 위반과 관련해서 5가지 쟁점을 나눴기 때문에 각 쟁점에 대한 이제 헌법 재판관들의 의견을 이제 일단 다 모읍니다. 그러면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전체 어떤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각하냐 이것 자체는 이제 나중에 제일 마지막 날, 즉 이제 10일 날 오전에 각 의견을 냅니다. 나는 인용이다, 나는 각하다, 나는 기각이다. 이거 하면 만약 그게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서 다수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소수를 세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문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정미 소장 권한 대행과 그다음에 강일원 지금 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혹시나 강일원 이정미 대행이 소수파이다, 소수 의견이다. 이럴 경우는 오히려 이제 결정문 자체를 강일원 주심이 읽게 됩니다. 만약 다수파에 썼던 사람이 읽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수파 있는 사람 이제 읽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쟁점에 대해서 자 이런 식의 다수가 있었다. 그러나 누구는 이에 대한 이런 소수 의견을 냈다. 이렇게 쭉 하다가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전체 재판관 중에서 몇 명이 뭐 인용, 몇 명이 기각, 몇 명이 뭐 각하 이래서 어떻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선고일이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은 나와 있는 걸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물론 표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바뀌는 요소가 전체 기각이나 인용의 두 가지 결정을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다고 했을 때에 선고 일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 말은 이미 평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판관들이 자기의 의사나 생각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심이나 아니면 헌재 소장 입장 예. 대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전제하에 선고일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미리 결정을 쓴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잠정적 의견은 제시되어 있다. 최종 확정만 10일 오전에 당일에 하실 한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8인 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헌재는 지금 자멸하지 말라. 8인 재판은 원천 무효이다.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여 그 동안은 심리를 계속하여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길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이 살고 법치주의가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 헌법재판소법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명확하게 심판 정족수를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판부 7인 이상이 심리한다. 그리고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찬성이 6명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김평우 변호사의 얘기는 헌법재판소나 헌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그냥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은 9명이 총 인원이기 때문에 9명이 다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이상적인 어떤 주장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법리 구조로는 7명이 참여하더라도 8명이 참여하더라도 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전혀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헌법소원이나 위헌 법률 제청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 왔는데 이분들 주장은 뭐냐면 이제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9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뭐 또 그런 주장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대리인단 측이 쭉 논리 구조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많이 다퉜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절차의 문제로 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안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섞어찌개를 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위헌적이다. 즉 탄핵 소추 자체가 위헌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결국 이 8명 체제하에 있는 것은 이제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것 자체를 이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할 경우에 이것에 대한 이제 불복 논리 즉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한 것 자체는 이 기본적으로 위헌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를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좀 축적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 그건 저기 김평우 변호사가 주장하는 주장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국회법에 전혀 이걸 따로따로 하라는 법이 없어요. 같이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같이 했었고요. 미국은 따로따로 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신 거고요. 참고적으로 최 교수님이 미국에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제가 하셨었죠. 13년 살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8인 체제 문제도요. 8인 체제로 헌재가 여러 번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이미 선례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해 왔는데 이제 와서 법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9명이 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10일 11시에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거기에서 기각이 되던 인용이 되던 간에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참회에서도 뭐 단톡방에서 기분 나빠서 탈퇴를 하는 사람도 생기고 신문을 보니까 상견례도 미루는 경우도 생겼다는 거예요. 예? 상견례 그러니까 이 양쪽 사돈될 집안이 아마 이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미루고 뭐 이 가족끼리도 싸워가지고 나 이제는 이 가족 모임에 안 나온다는 식으로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경찰도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좀 여기저기 취재도 좀 했고요. 예. 지금 헌재 그 안팎뿐만이 아니라 예. 10일 날 오전 11시에서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이 났을 때 네. 탄핵 쪽이냐 그러니까 기각 쪽이냐 쉽게 말하면 태극기 쪽이냐 촛불 쪽이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과도한 어떤 폭력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 그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그 반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그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사고가 돌발할 수가 있다. 또 집단적인 행동도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대비 이걸 철저하고 있는데 사실상 해당 부서의 경찰뿐만 아니라 전 경찰이 상당히 지금 비상각오로 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일단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네. 저는 아마 가능성은 좀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물론 이제 어떤 뭐 결과 자체 아직 예상할 수 없겠지만 혹여나 이제 만약 인용이 될 경우에 물론 뭐 대통령 지금까지 뭐 결백하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를 이제 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주장이고 또 기각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믿고 계시지만 혹여나 만약 인용이 될 경우에 이제 탄핵된 대통령으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바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예우들이 없어집니다. 즉 경호를 제외한 나머지 예우는 모두가 박탈되고 예를 들어서 뭐 비서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임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말 아무런 도움도 없이 이제 계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일단 자진 사퇴를 할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검찰에서 어떤 수사에 어떤 결론이 내리기까지는 나름대로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않습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 봐서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을 당했다라는 게 우리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된다라면 본인의 상당히 어떤 불명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우려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떤 정말 오늘 밤에 아마 고민을 좀 하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이 이제 기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업무 복귀를 해서 다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일 인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언제부터 이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까? 11시에 선고 결정을 하신다고 예. 했죠. 결정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나올 겁니다. 파면한다라는 주문 내용이 전파되는 순간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사회적인 혼란, 특히 이것을 승복하지 않는 국민들이 다수 있을 것이 가장 염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 승복하자라는 여러 가지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의 변호사는 그런 서명운동 자체가 문제이다. 이렇게 법조인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일반 국민들 중에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굉장히 이 부분 가지고 사회적인 분열, 그것 때문에 받는 상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국민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헌재가 이런 대국민 메시지나 뭐 소위 말하는 하야나 이런 것들도 대비해서 이미 평이나 어떤 결정문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어쨌든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 3월은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역사에 기록됐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것이 기각이 됐던 인용이 됐던 우리가 이런 지난한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 자체 아마 여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역사의 기억이라는 것, 하지만 그리 좋은 기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